몇 년 전 바람이 핥히던 겨울, 수도권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각은 깊은 밤 11시 15분경. 그는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지만 통화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다. 약 50초 가까이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통화가 끝났을 때 그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현관문 앞까지 걸어갔지만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섰었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듯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문을 열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그 순간 이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김 씨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의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기억할 만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두루두루 원만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개인적인 특별한 문제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빚도 없었고 누군가와 원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며 범죄 기록도 당연히 없었으니까요. 신용 등급도 양호했고 최근 몇 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봐도 일상적인 지출만 있을 뿐 의심스러운 거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는 조금 늦게 회사를 나섰고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딸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평소처럼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 걸 들으며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짓고는 장난스럽게 딸을 놀려주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게 평범하고도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그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딸아이를 재우고 나오는 몇 시간 동안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그 시각, 아내가 딸을 재우고 막 거실로 나왔을 때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전화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네 하고 봤더니 네 하면서 몇 번 대답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점점 말을 안 하더니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요. 통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걸어가 옷장을 열고 검은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하지만 그는 잔뜩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무표정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발장으로 걸어가 운동화를 꺼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데?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고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잠깐이었지만 입술이 약간 떨리는 것처럼 보였고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분명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목소리와는 분명히 달랐기에 아내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누구 전화였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금방 와. 그는 운동화를 신고는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문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뒷모습이 아내는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냥 서 있더라고요.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요. 손은 분명히 문 손잡이 위에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잊은 게 있나 싶었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아내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내는 그때의 남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이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한 것 같기도 했어요. 뭔가를 각오한 사람의 눈빛이었다고 할까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때의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깊은 밤 CCTV에 기록된 그가 집을 나선 순간입니다. 그것이 아내가 그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CCTV는 그가 고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각오를 끝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파트 로비 CCTV에는 그가 로비를 가로지르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는 경비실 앞을 지나갔고 당직 중이던 경비원이 그를 보았습니다. 경비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냥 평소처럼 나가시더라고요. 급하게 걷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서 나가셨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파트 정문 CCTV에 그가 건물 밖으로 나서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그는 건물을 나서자마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왼쪽을 한번 보고 오른쪽을 한번 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쪽 골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 GPS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위치는 집에서 1km 이내의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신호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졌거나 파손되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는 남편이 밤새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갔거나 친구들과 갑자기 술을 마시게 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게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때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여러 통의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시간을 버티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야 아내는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걱정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연차나 결근 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남편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편을 보지 못했고 연락을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아내는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기지국을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집에서 반경 1km 이내로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아파트를 나서는 장면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동선은 CCTV 사각지대에 가려져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은 아파트 주변 상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를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가 단 하나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수색이 시작되고 며칠 뒤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근처에서 검은색 가죽 휴대전화 케이스가 발견된 것인데요. 아내에 확인한 결과 남편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본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카드도 신분증도 그 어떤 소지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빈 휴대전화 케이스만 덩그러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케이스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고 정밀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식 결과 케이스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지문과 DNA만 검출되었습니다. 외부 손상은 전혀 없었고 케이스 내부에서 미세한 먼지와 섬유질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섬유질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의류에서 나올 수 있는 평범한 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입는 평범한 옷에서 나올 수 있는 섬유였으니까요. 경찰은 케이스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재수색했습니다. 맨홀을 열어보고 배수로를 조사하고 모든 쓰레기통을 뒤지고 공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케이스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놓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날 밤 김 씨가 받은 마지막 전화는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이 채 안 되었고 발신 위치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낡은 상가 건물 근처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낡은 상가 건물이었고 1층에는 오래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은 노후한 주택가와
소규모 가게들이 있었고 밤 시간대에는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입구에 있는 CCTV를 확인했는데요. 다행히 CCTV는 작동은 하고 있었지만 오래된 장비라 화질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날 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바로 그 시간 한 사람이 건물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로 체구는 보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넣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약 1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수화기에 대고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화질이 낮아 입모양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그 사람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부스에서 나와 천천히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이 사라진 방향에 있는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은 어떤 카메라에도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골목 속 어둠으로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인 관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직장 동료, 대학 동문, 친구 및 지인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갈등이나 금전거래는 발견되지 않았지요. 모두가 그를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고 누구와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확인했지만 모두 일상적인 지출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큰 금액의 거래나 정체불명의 계좌로 송금한 흔적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사 내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업무상 문제가 있었는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었는지 직장 내부 상황도 조사했습니다만 그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승진 대상자로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확인했고 부부싸움이나 외도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는 원만했고 딸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를 사랑했고 그 역시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고 갔습니다. 그가 왜 그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갔는지, 전화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왜 현관 앞에서 3분 넘게 망설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난 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록 속에 남은 그의 마지막 순간은 현관문 앞에서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멈춰 서 있던 그 순간입니다. 그는 충분히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었고 아내에게 전화 내용을 말할 수도 있었으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화 속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협박이었을까요?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 구조 요청이었을까요? 혹시 그가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가족을 위협했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에게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만나러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 사람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렇게 치밀하게 얼굴을 가리고 흔적을 지웠을까요? 수많은 질문만 남은 알 수 없는 그날 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딸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를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지금도 가끔 남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본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꺼져 있지만요. 그리고 그날 밤 울렸던 공중전화는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마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녹슨 수화기와 빛바랜 번호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어떤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 가까운 경찰서나 실종자 찾기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영원히 묻혀버린 사건들, 누군가는 오늘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이야기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